어제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각 당의 열띤 뜨거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국민들은 별로 기대와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감흥을 느끼지 않은 그런 평범한 하루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회가 문을 열면은 그래도 기대를 한다라는 덕담 정도는 나올 법한데, 국회가 민생보다는 서로 정쟁을 앞세우면서 첫 문을 열었기 때문에 기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7, 80년대에 정치범이나 사상범들은 어디를 찾았습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찾는 곳이 주로 명동 성당, 그리고 조계종 사찰이었습니다. 경찰이나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들은 성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계종 쪽으로 피신을 해봤던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 때부터 범죄 혐의자들,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경찰서나 검찰을 찾기보다는 국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니, 가야 할 곳이 국회가 아니라 경찰서나 검찰이라든가 재판정, 법정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2대 국회가 어제 문을 열기는 했는데, 우리 정치 70년사에 있어서 이번 국회만큼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이 거론된 사람들이 있은 적이 있었나요? 재판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국회에 나올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이번처럼 피의자라든가 피고인이 많이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예는 드물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상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제 국회 로텐다 홀을 들어서 본회의장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기분은 어떨까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충실한 공복이 되겠다. 이 4년 동안 정말로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마음 먹고 들어온 그 사람들은 마음들이, 기분들이 얼마나 상쾌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방탄 옷이라도 입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생각과는 다르게, 사뭇 다르게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나도 모두가 다 이재명이 방탄 옷을 입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4년 동안 끌 수 있는 한 끌면서 배지를 달아보겠다, 이런 생각과 국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제 등원했던 많은 사람들,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재명과 똑같은 그런 생각 속에 등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사람들 중에서 단연 압권이지요. 어제부터는 굳이 의원이라고 불러야 하겠지만은 부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원 자리를 떼고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국이 한마디를 했고 조국 당에서 박은정이와 황운하가 한마디씩 하더군요.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해라, 우리 국회가 풍성하고 여유가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란다, 그런 얘기와 함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어둡고 비관적이고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조국의 모습을 보니까 배지를 달고 자신을 알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점점 더 이번 국회에 기대는 걸 수가 없겠구나. 이런 낭망적인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됐었습니다. 조국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이 대법원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선동질을 어제도 뜨겁게 했습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나는 이제 배지를 달았다.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어제 자신의 그런 야망과 포부를 밝히더군요. 조국은 이재명을 닮아서 그런지 80년대에 산업행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반정부 투쟁을 펼쳐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첫날부터 대국민 선동질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옛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끼고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부합된다라고 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국은 국민들이 다루던 배지 아니겠는가?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이다. 공공의 머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뤄준 배지다. 아니 조국 씨 한번 물어봅시다. 국회에 배지를 다는 것보다도 많은 의원들이 장관 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배지를 달았다고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앞서서 당신은 이미 민정수석, 초대 민정수석과 그리고 35일짜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장관까지 여기만 국민의 공복을 지낸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공복 기간 동안 공복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데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지를 달았으니까 방탄 옷을 입게 됐으니까 당당하다고 자신을 그렇게 옹호하고 자신을 감싸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달아준 배지고 나는 국민의 머슴이다. 장관 때는 머슴 아니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요. 조국은 또 그렇게 어제 아주 강변을 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싸우겠다. 두려움, 위축, 포기는 저희 사전에 들어있지 않다. 가장 앞서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바위처럼 강고하게 버티고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베겠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혐오적인 말 그리고 위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고 용맹하게 맞붙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 끝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의 뒤를 이어서 박은정이가 한마디를 거둡니다. 저 박은정이가 국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이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미진했다. 완전히 검수완박을
해체하면서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말을 어제 했습니다. 뒤이어서 황운하가 한마디 했죠. 저희 12명은 국회에 오기까지 살이 뜯겨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황운하가 하고 있습니다. 12명은 국회에 오기까지 살이 뜯겨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삼켜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를 이곳에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십니다. 에이, 황운하 씨, 말은 똑바로 해야죠. 국민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당신들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꼼수꼼수하면서 선거구제 획정을 1년 전에 했어야 하는데 총선 4월 10일 앞두고 2달도 남겨놓지 않고 엉터리 선거구제를 만들면서 불륜의 알을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탄생된 것이 조국당 아니겠습니까?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이 당신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삼켜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를 이곳에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십니다. 국가는 충신의 재로 세워진다. 프랑스 격언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당은 제가 될 각오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저희들이 보고 있을 때에 혹시 TV만 켜놓고 얼굴 보지 않고 소리만 들었을 때에 와, 정말 바르고 깨끗한 정치인들이 이번 국회에 대거 입성을 했네. 국민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 있으니 국회가 얼마나 선진 국회가 될까 기대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조국이, 박은정이 여기에 황운하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무슨 난리도 아닌 난리가 벌어집니까? 왜 우리가 이런 쓰레기들에게 세금으로 연봉까지 줘야 하는지 한마디로 역겹지 않습니까? 조국은 실형 2년을 선고받고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것이죠. 황운하 역시 어떻습니까? 3년형을 받고 2심 재판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인 가운데서도 범죄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가는 충신의 재로 세워진다? 누가 충신인데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는다. 저희 혁신당은 제가 될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재란 것은 타고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꼼수 부리다가 막판에 만든 것, 이재명 자신이 살겠다라고 정치판을 완전히 오물투기판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번 선거제도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것이 생겨나지 말아야 할 정당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 조국당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라지는 것이 옳습니다. 황운하 씨, 앞에 얘기는 다 틀린 얘기라 하더라도 끝 마무리는 아주 옳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7, 80년대의 명동 성당이나 조계사 사찰입니까? 왜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돼가고 있습니까?
범죄자들 보호소입니까, 국회가? 범죄자들의 은신처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배지를 단 사람들 가운데서 각 당의 대표들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민주당의 이재명, 지금 별이 몇 개입니까? 4개를 달고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별을 달아야 될 사람입니다. 조국이 별 하나를 받아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역시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계속 자신이 옳다라고 바른 정치 하겠다고 하니 그 바른 정치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국회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법정에 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법정에서 감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곳인데 조국 씨, 저기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객진 선두의 망치선이 되겠다. 선거 전에 이재명에게 아부성 발언을 망치선으로 뚫고 나가겠다. 당신은 따라와라. 선거 후에는 사회주의를 포기하자는 당신이라고 얘기했듯이 남북 간의 냉기를 뚫는 쇄빙선이 되겠다.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쏟아져 올라오고 있는 남쪽으로 오고 있는 오물 풍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얘기와 함께 당신 문재인과 친하지 않습니까? 도보다리에서 USB를 뭘 내용을 담아서 넘겨줬는지 그거 밝히라고 문재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배지한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서 쭉 조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조국과 그 당에 배치단 사람 12사람을 축하하는 의미의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는 조국과 조국 당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한마디로 예의가 없다, 고약하다,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난을 보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축하의 뜻을 담아서 보내는 난을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려보낼 때 돌려보내더라도 예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받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은, 받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늦게라도 예의를 갖춰서 돌려보내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 사는 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난도질을 합니까? 뒷골목의 양아치들도 이렇게 지저분한 저질의 행동은 결코 안 합니다. 조국이 뭐라고 합니까? 역대 유례없는 사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에 축하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아니, 유례없는 사익을 위한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을 거부한다. 아니, 사익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신을 축하한다, 축하난을 찍어서 자신의 페이북글에 올리면서 옆에는 버립니다 라는 메모가 써붙인 사진을 첨부하고 있는데, 누가 메모를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준영이 얼마나 말썽이 많았었습니까? 나는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다.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다시 보내면 기꺼이 받겠다. 나는 버리겠습니다. 이런 막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정준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부하겠다. 박은정은
나는 죄가 없으니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에 축하난을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 관련된 민첩성과 이해 충돌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런 선물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을 받았으니 자기들이 법적으로 행할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본고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차육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나는 잘 키우겠다. 축하난 대통령 윤석열 부부만 잘라내면서 사진에 게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난에 리본을 달아서 띠를 달았는데 대통령 윤석열은 잘라버리고 축하나는 그대로 받겠다. 차규근 당신의 선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양아치보다 못한 그런 짓들을 하게 됩니까? 아무리 정치가 막가파식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이재명이 선택해서 그야말로 양아치들을 국회에 입성시킨 이재명이 원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고 우리 세금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서 당신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180여 개가 넘는 특혜와 특권을 부여한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정치가 저질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저질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양아치보다도 더 못한 저질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인데 우리들은 오늘 국민된 우리가 부끄럽다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국민된 우리가 부끄러울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